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눈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차량 정비 잘 받으셔서 항상 안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난들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현재 이러한 눈보라를 코인마켓은 오히려 포근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틀 전 찾아왔던 시장의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금 반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9% 상승한 96,2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9.08% 상승한 3,630달러대, 솔라나가 5.82% 상승, BNB가 6.93% 상승, XRP가 5.83% 상승한 1.47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1%,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확장 전략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자들의 의중보다는 이재명 대표 연임 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 중도 확장 전략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라는 추측에서인데요. 이 가상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만 낳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지난 25일 진행된 국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6일에 예정되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도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이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논의 또한 무효화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늦어도 예산안 부수 법안이 지정되는 다음 달 2일에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2027년까지 2년 유예를 더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 파악 체계가 미비해 조세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앞서 민주당은 당초 금융투자세 폐기에 반대를 했으나 주식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선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서 과세 관련 언급이 나오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라면 세금 유예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소신 굽히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여야가 대립 중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정말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고 싶다라면 2년간 세금 유예를 해줄 테니 가상자산에 투자해 돈 벌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진 의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라고 떠들어댄다. 이 세금을 유예해 준다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정령 이제 청년을 위한다라면 국가는 담세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해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과감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수많은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과상자산의 과세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득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이 된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일률 과세한다. 거래 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되는 시행 첫 해의 가상자산 매입 가격은 실제 매입 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 가격 중에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라며 원천 징수가 아닌 확정 신고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에 세금을 낸다라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해외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항변이 있습니다만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 계좌를 신고받고 있다.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고 2027년부터는 국제 자동정보 교환 체계 즉 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해외 자산인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단으로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자본이득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이 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근데 왜 2025년부터 하겠다라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2027년부터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큰 논란을 좀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강조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라는 명목 아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혁신의 장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급의 친암호화폐 행정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과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많은 사업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기업인 크립토퀀트는 국내에서의 규제와 환경적인 한계를 이유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현재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 산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와 과세는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금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되는 건데요. 이 진선준 의장이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 혁신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 글로벌 경제와 디지털 금융의 선두 주자로 자리를 매김하려면 과세 정책보다는 시장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원하는 방향은 없고 그냥 세금만 뜯겠다라는 거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 세금은 뜯겠다 이겁니다. 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들의 경우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은 과세보다 혁신을 우선으로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고 특히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주목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선두에서 멀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과세 문제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에서 이 추가적인 매입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업 이름이 괜히 마라탕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6,47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라 기업의 경우는 초기 매입한 5,771개의 비트코인에 이어서 평균 단가 매수가 95,300달러로 추가 703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약 34,700여 개로 증가를 했고 총 가치는 무려 약 33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에 1억 6천만 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사채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애용하는 방법인데, 이를 이제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5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회사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러한 투자 철학과 더불어 기업의 주가 또한 올해에만 무려 4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통한다라는 것을 느낀 기관 투자자들 역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공격적인 매수세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의미한 것은 아직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이 논의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포모가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주게 되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크립토퀀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비트코인 가격 기준 14만 6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과열 아니다, 상승 여력 충분하다, 목표가는 146K 즉 14만 6천 달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가격 조정에도 비트코인의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강세장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크립토컨트는 과거 고점에서 나타나는 과열 지수는 보이지 않고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설정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크립토컨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새로 보유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과거 사이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규 투자자들의 보유량은 전체의 50% 수준으로 2017년과 2021년 시장 고점에서 기록했던 90%와 80%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활동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시장 고점에서는 소매 투자자들의 활발한 매수가 전형적으로 관찰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매수가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10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약 4만 1천 BTC를 매도한 반면 대형 투자자들은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시장의 주요 축으로 부상했다. 이 크립토컨트는 이전 강세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끝났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크립토컨트의 강세 약세 시장 지표는 11월 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표는 2023년 4년 3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과열 국면에 진입했던 당시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인데, 크립토컨트는 강세장 지표는 최근 조정에도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 과열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목표가는 14만 6천 달러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많은 데이터들이 전혀 비트코인 시장이 10만 달러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지만 불장의 초입 부분에 있다라는 완연한 데이터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내년이죠. 보통 반감기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고점을 찍은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얼마 전 같이 AMA를 진행했던 코인 X 거래소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구글 폼 링크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20분에게 거래량 $50 이상 달성 시 10USDT를, 선착순 20분에게는 거래량 $500 이상 달성 시 15USDT, 거래량 $1000 이상 달성 시 3분을 추첨으로 해서 이제 50USDT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8일까지이고 상금은 이벤트가 끝난 후에 2주 이내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7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로 올라왔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9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를 위한 움직임 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메이저 알트들 그리고 다양한 마이너 알트들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매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